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디시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올해 6월에 올라온 논문으로 버클리대, 페이스북 AI 리서치, 구글 브레인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강화학습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논문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디시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본 논문 이해를 위한 백그라운드, 프리미널스, 그 다음에 본 논문의 메서드,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 본 논문이 강학습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디스커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강화학습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논문으로 일련의 시퀀스 모델링 문제를 추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TD-러닝과 같은 기존의 강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폴리시를 학습하는 대신에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시퀀스에 대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단순하게 GPT 모델의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인풋 시퀀스로 넣었음에도 모델 프리, 오프라인, RL 베이스라는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강학습에도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을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저자 또한 컨클루전으로 이 논문이 강학습의 라지 트랜스포머 모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하며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 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에 관해서는 다들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신다면 저희 연구실 유튜브 중에 조회수 만 회를 넘은 김동화 박사과정의 트랜스포머의 버트 영상이나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 멋진 몇몇 연구원분들이 트랜스포머 서베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해 줬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위해 제안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인코더 디코더는 n개의 동일한 블록이 스택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문장의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모델에 인풋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트릭스로 인풋을 구성하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순서 정보를 반영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입력 토큰을 처리할 때 다른 위치에 있는 토큰들로부터 힌트, 정보를 받아 현재 토큰을 더 잘 인코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GPT입니다. 본 논문은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 중에 GPT-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의미합니다. GPT는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를 떼고 디코더만을 사용한 구조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전 출력이 다음에 입력이 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란 점이고, 당연히 이전 출력이 다음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큰에 대해 어텐션을 계산했던 셀프 어텐션과는 다르게 해당 스텝의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스텝 오른쪽 토큰들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연구 동향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 현재도 트랜스포머의 파생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장점들로 인해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비전, 그래프, 어노멀리 디텍션, 음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VIT, 그래프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GTNS,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GTA 등이 있으며,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도 비전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스윈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그래프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그래포머 등 여러 논문들 리뷰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화학습에 트랜스포머가 접목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학습에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려 했던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시도도 여러 존재하였습니다. 2018년에 스네일이라는 모델로 처음 제안하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시퀀스를 인풋으로 넣었고 본 논문과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인코딩 부분만을 사용한 것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되지 못해서 성능이 안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시도들이 존재하였는데요. 다만 강화학습 알고리즘 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키텍처 선택으로, 즉 밸류나 폴리시 등을 구하기 위한 요소로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DDQN처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Q밸류를 구하거나 GTR-XL처럼 구조를 변형시킨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Q밸류, 폴리시를 구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학습의 고정관념처럼 구성요소를 구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었지, 단순히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연구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통해 단순히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제너러티브 트래젝토리 모델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선행 연구입니다.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러닝은 배치 러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강학습은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온라인 러닝으로 학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옵티멀 폴리시를 직접 정의할 수 없고 인바이러먼트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와 반대로 미리 전문가나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에이전트로부터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고정된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온라인 러닝을 통해서 직접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면 데이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여러 반복을 통해서 그 환경에 맞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 러닝으로 옵티멀 폴리시가 아닌 사람의 데이터나 미리 학습된 에이전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러닝 방식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피드백 기반의 데이터 수집에 제약사항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현실적이지 않은 세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로봇이나 차량 등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현실과는 다른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 로봇이나 차량 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로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복잡한 실제 문제로 확장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등을 이용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로봇과 차량 내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나 부가적인 요소들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미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습대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 러닝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옵티멀 폴리시를 찾고자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전문가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정도만의 폴리시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RL에서도 해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피드백 없이는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데이터를 수집한 폴리시와 학습된 폴리시 간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 또한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넘어서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RL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추론하지 못하는 좋아 보이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분포적인 전환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요. 예시로 어떤 에이전트가 미루 태스크에서 특정한 경로로 가본 적이 없다면 그곳이 목표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다루지 않으면 거의 해본 적 없는 행동들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론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RL 방법들이 잘못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Q러닝에서 폴리시는 Q밸류가 최대화가 되게 학습을 하다 보니 보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Q값을 높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러닝에서는 이를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액션으로 인한 부트스트래핑 에러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학습하는 문제인데요. 리워드를 가지고 옵티멀 폴리시를 찾던 일반적인 강학습과는 다르게 시연된 리워드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트래젝토리 데이터만을 보고 학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헤비어 클로닝과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는데요.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본 논문하고 관련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트와 액션의 시퀀스를 통해서 역으로 리워드 펑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비헤비어 클로닝은 본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행동 복제입니다. 단지 스테이트와 액션만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아웃풋으로 액션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이 상황에서는 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 러닝을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 중 두 가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문 모두 오프라인 러닝의 문제점이었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인한 부트스트래핑 에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CQL은 이전에 소타를 달성하고 있던 모델인데요. CQL은 컨서베이티브 큐러닝을 의미하고요. 말 그대로 제한적인 큐러닝입니다. 학습된 가치함수에서 정책에 추정된 성능이 실제 값의 하한선이 되도록 가치함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학습된 Q 펑션이 실제 Q 펑션보다는 크지 않게 학습을 하면서 Q 밸류를 최대한 크게 갖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을 보시면 뒷부분은 일반적인 TD 에러를 계산하고 이 TD 에러가 작게 학습이 되며 앞부분인 CQL 레귤라이저를 보면 이 부분이 학습하고 있는, 즉 스테이트는 데이터로부터 액션을 학습된 폴리시를 따랐을 때의 Q 밸류, 뒷부분이 데이터에서 스테이트와 액션으로부터의 Q 밸류의 차를 빼줌으로써 학습된 Q 밸류와 실제 Q 밸류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 모델은 베어입니다. 부트스트래핑 에러 어큐뮬레이션 리덕션인데요. 폴리시는 학습된 폴리시를 따라 행동했을 때 Q밸류가 큰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실제 폴리시와 학습한 폴리시 간의 MMD를 지정해준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방법인데요. MMD는 맥시멈 민 디스크리펀시로 두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확률 분포의 샘플을 활용하여 둘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제약을 통해서 학습된 폴리시와 실제 폴리시의 분포가 유사하게 제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모델 모두 레귤라이저와 제약을 통해서 부트스트래핑 에러를 줄이고자 한 모델입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모델을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존 모델들은 TD러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복잡한 과정과 제약사항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만 알아두시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얼마나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모델의 메서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트래젝토리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강학습을 시퀀스에 대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학습하기에 인풋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타입 스탯 단위로 얻을 수 있는 리턴 투고, 스테이트, 액션을 한 세트로 하여 일련의 과정을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리턴 투고는 기존 강학습을 사용했던 디스카운트된 리워드가 아니고 단지 리턴들을 모두 더해줄 값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리턴, 스테이트, 액션 순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표 리턴이 100이었다 라고 하면은 첫 스테이트와 그때 액션, 그로 인해 얻은 리턴이 15였다 라고 가정을 하면 100에서 15를 뺀 85가 다음 리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시퀀스로 나타내어서 트랜스포머가 의미 있는 패턴을 학습하고 그 다음 액션을 생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코드를 확인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GPT-2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으면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토큰 인베딩을 얻기 위해서 리턴 투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인베딩을 구합니다. 리턴 투고나 액션 같은 경우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반면에 스테이트는 비주얼 인풋, 즉 게임 화면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스테이트 벡터로 들어가는 경우는 리턴과 액션과 동일하게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그 후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여 인베딩을 구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GPT와 동일하게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기존 트랜스포머와는 다르게 같은 타입 스텝에 해당하는 리턴 투고, 스테이트, 액션 인베딩 이 세 개 토큰들에 대해 같은 포지셔널 인베딩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 같은 스텝에 해당하는 인베딩에 동일한 포지셔널 인베딩이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 스텝에도 동일한 포지셔널 인베딩이 더해지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디코더 블럭은 마스크드 셀프 어테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각 마스크드 셀프 어테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뒤에는 레이어 노멀레이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는 디코더 블럭을 여러 개 쌓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타리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6개의 레이어, 진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3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리턴 투고, 스테이트, 액션이 한 세트이지만 인퍼런스 단에서는 리턴 투고, 스테이트까지만을 입력으로 넣고 다음 액션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드를 제외하고는 트랜스포머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과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들어온 트래젝토리 인베딩 매트릭스에 대해서 각각 쿼리, 키, 밸류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여기서 쿼리는 입력 정보, 키는 비교 대상을 나타내며 같은 인베딩 매트릭스로부터 생성하고 입력 시퀀스 내 트래젝토리 데이터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쿼리와 키의 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리그레시하게 다음 스텝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해당 스텝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상 토큰의 다음 토큰이 바로 마스킹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스텝의 토큰은 마스킹 되지 않고 해당 토큰의 다음 스텝들에 해당하는 토큰들을 마스킹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차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값을 소프트맥스 값을 구하고 V라는 가중치를 곱하여서 어테이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디코더의 아웃풋 벡터 중 스테이트 인베딩의 아웃풋 벡터에 해당하는 벡터들만 사용하고 나머지 벡터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인베딩의 아웃풋 벡터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액션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 액션 벡터를 구하고 이 아웃풋 액션 벡터에 해당하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취한다면 소프트맥스를 취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액션을 취하고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각 액션 값에 해당하는 액션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스테이트 인베딩의 아웃풋 벡터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이용하여서 다음 액션을 예측을 하고 이를 실제 다음 액션과 비교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정리하기 위해 수도코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트래젝토리 데이터들을 각 토큰마다 인베딩 처리를 해주고 각 스텝마다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구한 인베딩을 디코더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 매트리스를 구하고 스테이트 인베딩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아웃풋 벡터들만 이용하여 액션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 액션을 예측합니다. 예측한 액션과 실제 다음 액션 간의 로스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액션이 컨티뉴스한 액션이면 민 스퀘어 에러를 로스로 사용하고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취한다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첫 인풋으로 타겟 리턴 투고와 이니셜 스테이트를 인풋을 넣어줍니다. 이를 통해 예측된 첫 번째 액션을 취해서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첫 번째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인풋을 넣어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턴 투고는 목표하는 단순 리워드들의 합이었으니까 따라서 받은 리워드를 첫 번째 리턴 투고에서 빼준 값을 두 번째 리턴 투고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받은 두 번째 스테이트와 이전 시퀀스를 컨캣해서 두 번째 액션을 예측하는 식으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아타리라는 벤치마크로 디스크리트 액션 컨트롤 태스크를 오픈AI 짐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액션 컨트롤 태스크를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아타리는 사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회사를 말을 하는데요. 그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로 학습을 진행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아타리 벤치마크의 특징은 하이 디멘셔널 비주얼 인풋을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게임 화면 자체를 스테이트로 넣게 됩니다. 게임 화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아타리의 경우 하이 디멘셔널 비주얼 인풋과 액션을 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크레딧 어사이먼트란 리워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이 그 리워드에 많이 기여했고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벽돌 깨기를 보시면 벽돌 깨기에서 리워드는 벽돌 히트 직후에 발생하는데 공을 튕겨내기 위한 액션은 사실 한참 전입니다. 벽돌 히트 시점에서의 액션은 시점으로는 리워드와 가깝지만 크레딧으론 상당히 좀 덜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아타리 게임 중에 4가지를 실험하였습니다. 벽돌 깨기 브레이크아웃과 장애물을 피하면서 모든 큐브 회색을 바꾸는 큐버트, 2차원 탁구 게임 퐁, 잠수함을 사용하여 적에게 총을 쏘고 다이버를 구출하는 시퀘스트입니다. 컨티뉴어스 액션 컨트롤 태스크로 오픈AI 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AI 짐은 오픈AI에서 만든 강화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툴킷입니다. 오프라인 러닝 태스크를 위해 제작된 D4RL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종류가 미디엄, 미디엄 리플레이, 미디엄 익스퍼트 3가지를 사용하였는데요. 미디엄은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는 모델로 온라인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중간에 중단해서 학습된 정책으로 100만 타임스텝만큼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익스퍼트 폴리시의 약 3분의 1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미디엄 리플레이는 앞선 소프트 텍스트 크리틱 모델을 온라인 러닝으로 학습할 때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리플레이 버퍼에 쌓아두고 그 리플레이 버퍼들을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디엄 익스퍼트는 익스퍼트 폴리시에서 생성된 100만 타입 스텝과 미디엄 폴리시에 생성된 100만 타입 스텝을 합친 데이터셋입니다. 처음부터 익스퍼트 폴리시를 따른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인데 익스퍼트 폴리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에이전트의 폴리시를 따르는 데이터를 왜 사용하냐면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 전문가 데모를 갖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데이터 세트로부터 더 나은 폴리시를 학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이미테이션 러닝 중 비헤비어 클로닝보다 성능이 개선이 된다면 이 모델은 서브 옵티멀 폴리시로부터 좀 더 옵티멀 폴리시에 더 근사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AI 짐에서도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치타 모양으로 앞다리, 뒷다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달리는 태스크인 하프치타, 한 발 점프를 하는 호퍼, 2다리로 달리는 워커, 저 팔 같은 것을 좀 돌려서 해당 포인트의 끝을 맞추는 리처로 실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벤치마크로 키투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키투도어 벤치마크는 밑에 명시한 논문에서 제시한 벤치마크를 조금 변형하였는데요. 3단계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드 기반 인바이러먼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열쇠가 있는 방에 배치를 하고 열쇠를 획득하는 경우만 바이너리 리워드 1을 받습니다. 그림에서는 맨 왼쪽에 해당하고 갈색 열쇠를 획득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를 빈 방에 배치합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리워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를 문이 있는 방에 배치하여 문을 여는 경우만 리워드 1을 받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해당하고 파란색 문에 도달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리워드가 가장 마지막에만 받기 때문에 크레딧이 에피소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레딧 어사인먼트가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전체적인 퍼포먼스 비교입니다. 일반적인 TD 러닝, 여기서는 소타였던 CQL과 비헤비어 클로닝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하이 디멘셔널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롱텀 크레딧 어사인먼트가 필요한 아타리 같은 경우는 TD 러닝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단지 행동을 복제해서 따라하는 비헤비어 클로닝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셋과 세밀한 컨티뉴어스 액션 컨트롤에서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TD 러닝과 비헤비어 클로닝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키투도어 태스크에서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롱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타리 벤치마크에 대한 자세한 결과 비교입니다. 소타 NCQL을 포함하여 REM, QRDQN이라는 모델과 비교하였습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인풋을 타임 스텝 간격을 30으로, 즉 30% 스텝만큼의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폰 게임에 대해서만 50을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게임에 대해 점수를 내고 실제 게이머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게이머의 점수보다 몇 %가 높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4개의 게임 중에 3개의 게임에서 CQL가 굉장히 경쟁적이며 4개의 게임 모두 REM, QRDQN 및 비헤비어 클로닝보다 능가하거나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픈AI 짐에 대한 결과 비교입니다. 이 CQL, 베어, BRAC, AWR 모델과 비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태스크에 대해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다른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강학습 방법 TD 러닝의 고정관념을 깨고 강학습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하는 새로운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여러 실험과 8가지 디스커션을 통해 자신들의 방법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주어진 데이터의 폴리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즉 비헤비어 클로닝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BC로 표현된 모델들은 에피소드 리턴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셋의 상위 X% 타임 스탯에서만 비헤비어 클로닝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D4RL, 즉 오픈AI 집 벤치마크에서는 하프치타의 경우 CQL이 모든 경우에 성능이 더 좋았고, 호퍼의 경우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그 외에는 비헤비어 클로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단지 주어진 데이터의 폴리시를 따르는 비헤비어 클로닝이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저자들은 이를 D4RL 벤치마크가 데이터가 풍부하여서
충분히 좋은 폴리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좋은 비헤비어 클러닝과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체 데이터셋 분포에 대한 학습을 한 후 특정 서브셋, 즉 좋은 폴리시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타리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비헤비어 클러닝과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아타리 벤치마크에서는 D4R가 대조적으로 리플레이 버퍼의 1%만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는데 이때의 경우 비헤비어 클러닝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나리오에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데이터셋의 모든 트리젝토리를 사용하여 일반화를 개선함으로써 퍼센트 BC를 능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디스커션입니다. 앞서 리턴 투 고로 디스카우드된 리워드가 아니라 단지 리턴들을 모두 더해준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는 타겟 리턴을 얻을 수 있게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본 실험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겟 리턴 값을 바꿔가면서 최종 리턴 값이 타겟 리턴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큐버트와 리처를 제외하고 타겟 리턴과 최종 리턴 값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최고 성능인데 그 이상을 타겟 리턴으로 주었을 때 시캐스트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셋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게끔 학습됨을 보였습니다. 즉 주어진 폴리시보다 더 나은 폴리시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 컨텍스트 랭스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즉 여기서는 여러 타임 스텝을 일련의 시퀀스로 인풋하였을 때 이전 스테이트, 액션, 리턴의 정보가 다음 스테이트, 액션, 리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 위해 고려할 점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단지 이전 정보만 주어주고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폼은 K를 50, 나머지를 K를 30 타임 스텝만큼의 시퀀스로 인풋을 나타내는데 K는 1로 두었을 때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퀀스 모델링과 같이 폴리시의 분포를 나타낼 때 트랜스포머가 어떤 폴리시가 어떤 액션을 생성했는지 식별하여서 더 나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트레이닝 다이나믹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롱텀 크레딧 어사이먼트에 대해 효과적인가를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롱텀 크레딧 어사이먼트는 액션을 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학습에서 학습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는데요. 키투도어에서 열쇠를 획득했거나 문에 도달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만 리워드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컨텍스트 랭스를 1만 가져갔을 때와 10으로 두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하였는데요. 1만 가져갔을 때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10을 가져갔을 때는 퍼센트 BC가 더 좋았지만 둘의 성능은 거의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 둘의 성능을 보았을 때 거의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TD러닝은 장기간에 걸쳐 Q밸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없어서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잘 캐치해서 어디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잘 학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키투도어 벤치마크에 대해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효과적인 크리틱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크리틱이란 밸류가 몇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즉 일련의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 액션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리턴도 예측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열쇠가 있는 방, 아무것도 없는 방, 문이 있는 방에 대해서 리워드 프로버티를 확인했을 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 방, 문이 있는 방에 대해서 리워드 프로버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열쇠를 줄 때와 문에 도달했을 때 강한 어텐션 값이 주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 액션에 대한 밸류와 리워드 프로버티를 잘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스 리워드 세팅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키투도어처럼 가장 마지막에 최종 리워드를 받게끔 D4R을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리워드를 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스텝에서만 리워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리턴을 딜레이 시킨 것입니다. 비헤비어 클로닝은 리워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한 가지로 나오게 되고 디시전 트랜스포머와 CQL만 오리지널과 딜레이드 두 가지 경우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오리지널과 딜레이된 것과 성능 하락이 적고 CQL은 오리지널에서 좋은 결과를 좀 보였지만 딜레이 리턴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바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딜레이드 리워드에 대해서 더 로버스트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밸류 패시미즘이나 비헤이비어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앞서 CQL과 베어에 대해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귤러라이저나 제역 조건들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TD-러닝 기반 알고리즘들이 근사값 펑션을 학습하고 이 밸류 펑션을 최적화해서 폴리시를 개선하는 행위는 밸류 펑션 근사의 부정확성을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명시적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레귤라이제이션 또는 컨설베티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라이어 널리지가 필요 없는 트랜스포머 구조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러닝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의 요약입니다. 즉,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비헤비어 클로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았을 때는 데이터가 많은 시나리오의 경우에 비헤비어 클로닝 모델이 좀 더 우세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가 적은 시나리오의 경우에서는 일반화를 개선함으로써 비헤비어 클로닝보다 더 효과적인 입증을 함으로써 단지 비헤비어 클로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원하는 타겟 리턴 값을 갖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냐를 보았을 때 실험적으로 원하는 타겟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긴 컨텍스트 렌스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가를 확인하였는데 이전 타입스텝만 고려한 것보다 조금 더 과거의 정보를 고려했을 때 더 좋은 폴리시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롱텀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롱텀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잘 캐치해서 어디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잘 학습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크리틱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파스 리워드 세팅에서도 현재 액션에 대한 밸류랑 리워드 프로버티를 잘 학습함을 보임으로써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크리틱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스파스 리워드 세팅에서도 잘 작동하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딜레이드 리워드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함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밸류 패시미즘이나 비헤비어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명시적인 최적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레귤라이저 또는 컨서베티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자가 주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온라인 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였는데요.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온라인 러닝에서 직접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액션 제너레이션을 위한 강력한 모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강화학습의 트랜스포머를 통합한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많은 실험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본 방법론이 타당하고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을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오프라인 TD-러닝의 소타보다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많은 강학습 모델들이 많은 제약식과 가정들을 들고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것을 좀 너무나 단순하게 풀어내어서 이게 정말 이 성능을 내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트랜스포머가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강학습에도 트랜스포머를 접목시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흥미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기존의 논문들을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기법들이 추가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강학습에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강학습에 맞는 다양한 기법들이 추가되어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디시전 트랜스포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